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석박통합과정 입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소프트 패치라는 이름의 방법론을 제안한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with Noise Data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유립스 2022에 게재된 논문으로 조금 기존에 있던 이 이미지 이상 탐지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의 이미지 이상 탐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PYSR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와 같고 먼저 이 해당 논문이 가져가고자 하는 일종의 배경 혹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먼저 이 이미지 이상탐지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상탐지라고 하는 것은 이 노멀 이미지를 학습한 다음에 이 분포로부터 거리 혹은 차이를 이용해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상치보다는 이상치의 비율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그 확률 또한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노멀 이미지만이 훨씬 더 많은 이제 비율을 갖고 있게 되고, 이상치는 적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벨루에이션을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고, 학습에는 노멀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탐지 방법론은 일반적인 분류 방법처럼 이 정상과 이상의 특징을 각각 잘 학습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상 데이터만을 먼저 잘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정상 데이터의 피처 혹은 분포와 테스트로 들어오는 그 데이터 간의 차이나 혹은 거리를 잘 계산하고, 그 차이를 분명히 해가지고 정상은 이제 디스턴스가 적게, 이상은 디스턴스가 크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탐지를 하는 것이 이상 탐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이상 탐지 태스크의 핵심은 앞서 말했듯이 이 노멀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이상 탐지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스튜던트 티처 구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의 아웃풋을 리그레션 하는 것을 통해서 분포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방법론이 패치코어 같은 논 파라메트릭 인퍼런스를 유형의 방법론들은 이 임베딩들의 메모리 뱅크로 이 분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이 재구축을 통해서 분포를 학습을 하거나, 이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들의 분포를 직접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정상 데이터의 분포나 혹은 특징을 잘 학습하는 것이 이상 탐지 태스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 anomaly detection과 localization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이미지 이상 탐지에서 세부적인 태스크로 나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로써 설명을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디텍션은 이미지 레벨, 로컬라이제이션 혹은 세그먼테이션은 이 픽셀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나, 예를 들어 이상치 영역이 어딨냐 이런 것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 그 인스턴스 자체로 이것이 정상 이미지냐 이상 이미지냐를 판별하는 태스크가 이 이미지 레벨 어노멀리 디텍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해당 이미지에서 어느 영역이 이상치인지 판별하는 태스크가 그러면 픽셀 레벨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미지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정상 데이터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만 학습에 사용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왼쪽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이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제 보여주었던 예시인데, 대부분의 방법론이 이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비정상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학습 데이터에 이상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쉽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정상 데이터만 포함되는 이 전제는 실제 상황에서 쉽게 깨질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fully unsupervised 상황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정말 완전히 비지도인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미지 이상 탐지를 얘기를 할 때 unsupervised
메소드라는 이 워딩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방법론 자체는 라벨링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에 사용한다는 것이 그 해당 데이터들이 정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정상으로서 라벨링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이 수집된 데이터 중에서 라벨링을 해가지고 정상 데이터만 선별하는 이 선행이 필요해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라벨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그 데이터들은 이미 라벨링이 수행된 데이터들이고 이 라벨링을 위해서는 이 코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노이즈 라벨로 라벨링 작업이 이미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작업자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데이터라고 라벨링을 해놓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해당 데이터는 비정상 데이터이고 이런 식의 이 라벨링 오류로 인해서 학습 데이터에 비정상이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학습 데이터에 이상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제 성능은 떨어질까 혹은 올라갈까요? 학습 데이터에 해당 이 실험 결과는 이 학습 데이터에 이상 데이터를 포함시켜 학습한 뒤에 모델 성능을 비교를 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숫자 0.05, 0.1, 0.15, 0.2가 학습 데이터 중에 이 정상 데이터가 아닌 이상 데이터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 전체 중에 20%가 이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0.05에서 0.2로 갈수록 점차 성능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분포와 이상 데이터 간의 거리 혹은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와 이상 데이터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이상치 비율이 커질수록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가 존재를 할까? 사실 이미 이런 연구를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점차 하나씩 제한되고 있고 오늘 다룰 논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소프트 패치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이상 탐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 이 Toward Total Recall in Industry Anomaly Detec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인 그 논문에서 제안했던 패치 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치 임베딩을 이용해서 코어셋을 구축하기 전에 이 스포트 패치는 이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거침으로써 선별된 노멀 패치만을 이용해 코어셋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코어셋 구축 이전에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 이외에는 모두 패치코어와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렇게 이미지 인스턴스 단위로 디노이징을 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수도 라벨러를 사용하거나 혹은 리파이먼트 프로세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해당 스포트 패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이상 패치들을 걸러낸다는 것에 노벨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릴레이티드 웍스로 패치 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 코어를 기본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패치 코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똑같이 패치 임베딩을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 코어셋을 구축하고 그 코어셋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적 이웃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어노멀리 스코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패치코어 모델 구조는 이와 같은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해당 이 패치코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사전학습 모델로부터 미드레벨 피처를 사용을 하고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이제 레슨넷의 구조인데 이렇게 인풋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스테이지 1, 2, 3, 4, 5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컴피던스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일반적인 것처럼 마지막 아웃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나오는 인터미디어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패치 임베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그 패치를 대표하는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블럭의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적 정보의 손실이 너무 크고 그리고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바이어스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이 피처를 가져와서 이 피처 맵이 얻었다라고 가정하에 이 피처 맵을 패치로 잘라주겠습니다. 이 그림과처럼 이렇게 세 개, 마치 컨볼루션이 이렇게 커널 맵을 이제 옮겨가는 것처럼 패치 파일도 역시 3x3의 크기의 패치로 이 피처 맵을 모두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채널 와이즈로 이제 풀링을 해준 다음에 이제 하나의 이제 로컬 패치 피처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블록에서 나온 피처 역시 똑같은 과정을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해서 동일한 레졸루션으로 맞춰준 다음에 이를 콩캣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풀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이제 패치 인베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얻은 패치 인베딩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그 중에 이 모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최근접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 모든 이 메모리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코어한 것들만 서버 샘플링을 해가지고 메모리 뱅크를 구축을 하는 코어셋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 그리디 서치를 이용을 해서 코어셋을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텍션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앞서 추출한 패치 인베딩들이 메모리 뱅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 뱅크 안에 모든 패치 인베딩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선별된 서버 샘플링된 코어 셋들만 메모리 뱅크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가 역시 똑같이 패치 인베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패치 인베딩들과 메모리 뱅크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한 뒤에 최근접 이웃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거리를 계산을 한 방식이 위와 같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패치 인베딩들 중 먼저 가장 먼 패치 인베딩을 선별을 하게 되고, 테스트 데이터의 패치 인베딩들과 가장 가까운 메모리 뱅크의 패치 인베딩 선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 데이터의 패치 인베딩들과는 가장 가까운 메모리 뱅크의 패치와, 그리고 이 테스트 데이터의 패치 인베딩들 중 가장 먼 거, 이 두 개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거리를 해당 이미지의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한 이 두 개의 이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그 거리를 해당 이미지의 어노멀리 스코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그먼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 인베딩들 중 최대 거리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치 인베딩 모두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어노멀리 맵을 만들어주고, 그 어노멀리 맵을 원본 이미지와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원본 이미지의 레졸루션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패치 코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드리고, 그러면 소프트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패치는 이 기존 이상 탐지 방법론인 패치 코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세스는 동일하지만 딱 코어셋을 구축을 하기 전에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점, 그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어셋을 구축을 할 때 이와 같은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모델 구조 혹은 디텍션을 하는 과정에서 딱 여기서 코어셋을 만들기 전에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패치 인베딩별로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 일정 수준 이하의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갖는 패치 인베딩을 노멀 패치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갖는 것들은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판별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제거를 한 뒤에 남은 것들만 이용을 해서 코어셋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노멀리 이미지라도 패치 후 분할하게 되면 이 정상 영역과 이상 영역으로 나뉜다는 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노이징 시 앱노멀 이미지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노멀리 패치에 대해서만 디노이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노멀리가 해당되는 그 패치의 부분의 인베딩만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별된 노멀 패치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어셋을 구축을 하고, 이를 이용을 해서 기존과 같은 패치 코어와 마찬가지로 디텍션과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방법론에서는 이 디노이징 메소드로 크게 3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접 이웃인 nearest neighbor, 그리고 가우시안, 그리고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니얼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수해서 뭔가 제한한다라는 방식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베이스라인으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노멀리 패치는 최근접 이웃들 간의 거리가 길 것이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웃들 간의 거리를 계산한 뒤에 최소값을 아웃라이어 스코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상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접 이웃 간의 거리가 길게 되고, 이 정상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접 이웃들이 매우 모여있기 때문에 이 이웃 간의 거리가 가깝다 라고 해서 이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패치 임베딩들의 평균과 공분산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분포와 모든 데이터들 간의 말런 위스리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 거리를 아웃라이어 스코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OF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이 프로세스나 혹은 계산하는 방식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니얼리스트 네이버 방법입니다. 이 노이즈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 대비 수가 매우 적다라는 가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의 베이스라인으로 최근접 이웃 간의 거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접 이웃을 찾을 때는 모든 패치들과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이 패치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에 인자로 H와 W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1/1에 해당하는 패치는 1/1에 해당하는 패치들 간의 이 거리만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찾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 최근접 이웃 간의 거리가 큰 것들은 이 스트레스 홀딩을 해가지고 디노이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군집에 따른 분포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패치 임베딩들의 차원에서는 이 패치 임베딩들끼리 군집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들이 모두 뭉쳐 있거나 모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군집, 이렇게 이것은 굉장히 큰 군집을 이루고 있고, 어떤 일부분은 굉장히 작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마다 인스턴스 수, 분산, 분포가 다르게 되는데, 따라서 어떤 군집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아웃라이어 스코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클러스터에서는 큰 인터 디스턴스를 가질 수 있고, 이는 W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모든 클러스터를 동등하게 다루기 위해서 클러스터의 밀도와는 상관없이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서 제안을 하고 있는 방법이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 멀티베리어트 가우시안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노멀라이징 이펙트 덕분에 모든 이미지의 피처가 동등하게 다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선 각 패치의 배치 디멘션에 대해서 인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멀티베리어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치 내에 패치 임베딩들의 편견과 분산을 이용해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포지션에 있는 것들끼리 이 디스트리뷰션을 구축을 하게 되고, 그 디스트리뷰션과 거리를 계산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 마할란노비스 디스턴스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앞선 리얼리스트 네이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홀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높은 디스턴스를 갖는 패치를 노이즈 패치로 간주를 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방법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치 내에 작은 피처 클러스터와 큰 피처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큰 피처 클러스터의 오버램, 그러니까 잡아 먹힐 수 있다라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 큰 피처 클러스터에 바이어스 돼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이 LOF입니다. LOF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로컬 덴시티 기반의 아웃라이어 디텍터를 사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클러스터의 상대적인 밀도를 계산해가지고 다른 밀도의 클러스터들을 노멀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K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라지 클러스터가 작은 클러스터를 오버웨밍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교화된 피처 디스턴스를 모델링하는 것은 고차원의 패치 피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 먼저 k 디스턴스 기반의 Absolute Local Reachability Density LRD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LRD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는 일종의 평균 거리의 역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스트 K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 이 K nearest neighbor와 그 다음 L2 distance 중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이거 딱 식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 경우 P1, P2, P3 K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이 P1, P2, P3 세 개의 평균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K개, 세 개의 최근접 이웃들 간의 거리의 평균. 반대로 L2 distance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거리를 모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가지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L2 distance가 이 평균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P3 같은 경우에는 이 K nearest neighbor 이 평균보다 짧기 때문에 이 L2 distance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P3 대신 이 P1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패치별로 LRD를 계산을 하게 되면 라지 클러스터가 오버웨밍하는 현상을 크게 감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포인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하고 라지 클러스터의 밀도가 일괄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LRD는 다시 1분의 거리의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개수이고요. 얘는 합이고 모든 거리 합을 개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평균 거리를 역수한 것이기 때문에 밀도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 K nearest neighbor 그러니까 최근접 이웃 K들 간의 거리의 평균 그리고 각각 K개들의 각각의 거리 이들을 비교를 해서 최대값을 쓴다. 만약에 K개의 평균 거리가 더 크면 평균 거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의 인스턴스와의 거리가 더 크면 그 거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그 큰 것을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LRD를 이용해서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Relative Densities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Relative Density의 수식은 아래와 같은데 이를 조금 나누어서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방 앞서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LRD의 합을 개수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평균 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B는 I라는 패치의 최근접 이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다시 정리해보면 최근접 이웃 I 패치의 최근접 이웃들의 평균 밀도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 최근접 얘는 I의 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주변 이웃들의 평균 LRD와 이 패치 I의 LRD 간의 상대적 차이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라는 패치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이 K개의 패치 B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더 높다. 그렇게 하면 정상. 반대로 얘는 주변에 비해서 밀도가 낮다. 그렇게 하면 아웃라이어.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해당 계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들은 이 LOF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디노이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이즈 데이터 효과를 조금 더 감소시키기 위한 이 소프트 리웨이팅을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위에는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최근접 이웃 간의 거리를 이제 m별이라고 했을 때 그 거리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이게 인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앞서 계산했던 이 디노이징 하는 프로세스에서 계산을 했던 그 아웃라이어 스코어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얘로 리웨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났고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와 같고 데이터 세팅에 대해서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 이상 탐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MVTech 애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에는 완전히 노멀만 존재를 하게 되고요. 테스트에는 노멀과 이미지 이상 탐지, 그러니까
이상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 이상치가 포함되어야 해당 방법론의 성능이 유효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데이터 안에 있는 이상치 중에 일부를 학습 데이터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설정한 학습 데이터의 이상치 비율만큼 가져오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 가지고 이상치 비율과는 상관없이 테스트셋은 고정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최대 이상치 비율을 설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이상치 비율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테스트 데이터 안에서 최대 이상치 비율만큼 샘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100개가 있다라고 할 때 최대 이상치 비율이 20개니까 이상치를 20개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 이상치 비율만큼 떼오는 것은 이 트레인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인이 100개가 있을 때 최대 이상치 비율이 20%라면 이 100개의 20%만큼 테스트 데이터에서 떼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떼놓은 이 20개 중에 학습 이상치 비율만큼 샘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이 동일한 양큼만큼 먼저 학습 데이터를 제거를 해주고 이 이상치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트레인 데이터의 전체적인 양은 동일한데 그 설정한 학습 비율만큼 이상치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학습 이상치 비율이 아무리 바뀔지언정 이 테스트 데이터는 계속해서 고정이 되고 학습 데이터만 바뀌는 이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 이 이후에 장표에서 보여준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보면 이 오버랩이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버랩은 이 트레인 내에 사용한 이상 데이터를 다시 테스트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이밸루에이션 하는데 사용하는 점을 이제 오버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데 어찌 보면 학습 데이터에 사용한 것을 테스트에 또 이제 사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치팅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픈 리뷰에서도 언급이 있지만 뚜렷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먼저 노이즈가 0.1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이상치 데이터가 10%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 이 경우 모든 클래스와 평균에서 LOF 방식을 사용한 이 소프트 패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BTA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1과 3의 경우는 다른 방법론들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꽤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 카테고리 2에서는 이 서포트 패치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서포트 패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는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 비율에 따른 성능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픽셀 레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법론보다 대부분 모든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미지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이 LOF인데 LOF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방법론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LOF 역시 이 0.1 그러니까 노이즈가 10% 포함된 경우 보다 이하인 경우에서는 모두 기존 방법론보다 성능이 좋지 못하고 20% 이상부터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한된 방법론이 이 소프트 리웨이팅의 적용 유무에 따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이 소프트 리웨이팅을 적용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사실 오히려 성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 니얼리스트는 성능이 증가를 하지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LOF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이미지 이상 탐지를 다루고 있는 이 소프트 패치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노이즈 이미지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 이상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인 이상치 탐지와는 다른 좀 기본적인 전제를 달리하는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고
복잡하거나 여러 번의 리파이먼트를 거쳐야 하는 다른 방법론들과는 달리 기존에 존재하는 아웃라이어 디텍션 방법론을 활용한 간단한 디노이징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볼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으로서는 이 LOF를 제외한 다른 디노이징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 소프트 리웨이팅 역시 유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방법론으로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노이즈 레이티오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한 노이즈 레이티오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노이즈 10% 이상에서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현실 시나리오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실험에서 학습한 사용한 데이터를 다시 테스트로 사용한다는 것이 과연 실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던 결과였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